안녕하세요. 미님사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오늘 문화생활비 언박싱에 모신 게스트는 바로 김태선 마케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님사 마케팅부 김태선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태선을 처음 보실 텐데 태선도 미님사의 고인물 마케터잖아요. 무려 12년 경력의 마케터고 미님사 블로그 운영도 태태가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기획 중에는 비에센셜 시리즈랑 불행한 출발 이 시리즈를 기획한 마케터들이 그동안에 또 삼고초려 거의 해가지고 재결공명 모시는 거 어렵게 오셨는데 왜 이렇게 또 꽁꽁 숨어가지고 안 나오셨는지 어쩌다 보니 저희 팀에서 미님사TV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유일하게 잘 도망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재밌게 말하는 타입도 아닌 것 같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잘 도망다녔는데 나 없는 자리에서 자꾸 재밌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절할 핑계도 없고 사실은 미니사 TV와 자신의 어떤 급이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무려 2만 명 팔로워의 국 인스타그래머 인플루언서시잖아요. 어쩌다가 인플루언서가 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책 소개를 계속 꾸준히 남기고 있어가지고 책 읽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놀고 있고 하긴 하지만 그냥 독후감 남기는 정도 아주 사적인 공간이다.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2만 명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사적인 공간이다. 태태0308 그러면 도대체 책을 몇 권 정도 읽고 리뷰를 몇 개 정도 올리는 걸로 하고 있나요?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고 꼭 리뷰 한 편 정도는 쓰려고 노력을 해서 한 달에 한 4-5권은 최소 읽는 것 같습니다.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일주일에 한 편 리뷰를 남기는 게 사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는 좀 습관이 돼가지고 루틴처럼 이제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책을 많이 읽는 독서 인플루언서니까 인플루언서 태태와 함께하는 독서 대 욕정 비교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독서대는 펠리칸 초경량 2단 스탠드입니다. 이 독서대는 굉장히 멋있죠? 제가 알아본 스탠드 중에서는 가장 높이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탠드고 진짜 다양한 게 더 무거운 책이 있다 이러면 양쪽으로 펼쳐서 더 안정성을 높여주는 장치도 있고 다양한 크고 작은 부품들이 더 있어요. 태태 한번 이제 목디스크인으로서 한번 제가 써봤던 독서대 중에서는 확실히 제일 높은 높이까지는 봐줄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카페에서 책을 실제로 많이 읽는데 테이블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낮은 테이블에서 읽는 경우도 있고 좌식에서 읽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도 전 디스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가져간다 2천만 원. 생각하면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게 저도 크고 작은 독서들을 많이 써봤는데 안 쓸 때 너무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접어놔도 좀 한계가 있고 어디 막 창고 같은 데 넣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완전 다 접히니까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아직도 쓸 줄을 잘 모르는데 나는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면 실제로 후기에 보면은 필요이하로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나? 라는 후기가 있을 만큼 상당히 좀 복잡한데 변신이 가능한 구조를 흥미롭게 생각하신 분들은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안 쓸 때도 그냥 이렇게 책장에 꽂아놓거나 이래도 덜 부담스러운 구조여서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은 펜코 휴대용 철제 독서대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휴대용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건 색깔이 진짜 많아요. 10가지 정도 있어서 원하는 색을 다 선택할 수 있고 휴대용이라는 말에 걸맞게 펠리컨 독서대 같은 경우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마음 먹고 내가 책만 읽으러 갈 때 가져가야 된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책을 자주 읽는다라고 하면은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정말로 초경량 독서대이거든요. 높이 조절이 아까 펠리컨 독서대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되진 않지만 이 상태로 보는 거랑 그래도 이 상태인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단 맞아.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카페 같은데 가볍게 갖고 다니는 독서대 갖고 싶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또 예쁜 거 중요하잖아요. 그치. 사진 또 찍어야 되거든요. 맞네. 인스타그래머니까. 앞으로 인스타그램에 많이 등장할 만한 독서대가 아닐까. 단점을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소개할 독서대도 그렇고 펠리컨 독서대도 그렇고 책을 딱 잡아주는 클립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게 독서대 어떤 기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펜코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어서 이런 에디션 같은 도서들도 너무 새 책이어서 살아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견디기를 좀 힘들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냥 세워놓고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거 사실은 맞아. 이 정도 거치만 돼도 진짜 편하잖아요. 전 실제로 전자책을 훨씬 더 많이 보는 편이어서 이렇게 놓고서 보기에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불어난 검은피라는 미는 북클럽 에디션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1990년대에 미님사가 아닌 출판사에서 먼저 발간이 됐다가 2014년에 미님사에서 다시 발간됐는데 그간에도 시집 스테디셀러로 불릴 만큼 많이 팔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지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었어요. 시집은 여전히 좀 낯설어서 손이 선뜻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에디션으로 또 나와서 마침내 도전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식구들이 많아서 감탄을 했고 시도 시인데 박혜진 팀장님이 뒤에다가 편집자 레터로 써놨는데 진짜 또 기깔나게 쓰셨더라고. 진짜 감탄했잖아 진짜. 밑줄이 한가득입니다. 줄이 한가득입니다. 이 시집은 슬픔이 아니라 슬픔의 진화를 증명하고 진화된 슬픔으로 인해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인간을 기록하는 책이니까요. 자주 슬퍼하는 우리는 그리 좋은 동물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슬픔으로 인해 타인의 슬픔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는 언제나 미래의 좋은 동물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는 미래의 좋은 동물, 미래는 우리 편이고 슬픔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특별한 책을 북클럽 에디션으로 선보이게 되었으니 이제 혈족의 동맹에 미는 북클럽 회원들도 함께하게 됐군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 들뜬 혈통을 지닌 검은 혈족인 제가 여러분을 마중하기 위해 쓴 글이 되겠고요. 환영합니다. 영혼이 갈라진 소리로 가득한 검은 세계에 오신 걸. 미래의 좋은 동물들, 불어난 검은 피들. 이거 쓴 거야. 너무 멋있잖아. 여기 보면은 불어난 검은 피, 내 사랑은 천국이 아닐 것이라는 시구가 이렇게 들어서 그 시가 뭔지 찾아봤거든요. 내 사랑이라는 시더라고요. 더 이상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평론가는 다르다. 들으면서 감동한다. 다음 소개할 독서대는 맥킨 360도 회전 독서대입니다. 이 독서대는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독서대입니다. 각도 조절도 당연히 가능하고 요즘은 이런 더듬이 형태의 클립이 나오는데 아주 흉물스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애호하고 있는 독서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 360도 왜 돌아가야 되나? 같이 봐야 되나? 그치. 너 읽었니? 이렇게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을 읽을 때 엄청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편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 용졸하게 줄을 쳐냈단 말이야. 근데 조절이 되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엄청 편한 거야. 그래서 회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이 독서대를 통해 처음 깨닫게 됐고 그 외에도 애플의 어떤 정식 제품 같은 깔끔한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넓은 책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독서대인 것 같습니다. 전 특히 이 토끼 귀 부분이 참 좋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부분이 뻑뻑해요. 뻑뻑하다는 게 사실은 책 지지를 훨씬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여서 무거운 책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태선 아이패드로 책 많이 읽는 네. 거잖아. 아이패드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또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충전기를 바로 꽂아서 쓸 수 있어요. 거치를 하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점이 있습니다. 요모조모 좋네요. 완전 휴대용까지는 아니어서 거치를 집에다가 책상에 잘 해놓고 사용하시기에 좀 편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제품은 높이 조절 투명 독서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가장 최근까지 오래 사용했던 독서대인 것 같아요. 태선도 이걸 써보고 싶다 그래서 물려줬습니다. 최근에. 처음 봤을 때 이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철제로 된 독서대들이 많은 시장에서 완전 다 아크릴,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돼 있어서 특히나 하얀색 책상에 딱 디피해놨을 때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투박한 대신에 안정성이 가장 있고 이 지지하는 판이 가장 큰 독서대가 이 독서대인 것 같아요. 써보니까 어땠어요? 저희는 이제 일할 때도 책 보는 일이 많으니까 아예 큰 독서대를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장님이 막 책상 밑에서 막 꺼내시는 거예요. 나 뭐 이거 필요한데 이러면 뭔가 막 밑에서 다 나와. 이전에는 조금 높이가 낮은 걸 써서 일할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니터랑 위치가 좀 맞아가지고 일할 때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고 투명해서 그런지 책상에 놓고도 좀 답답하지 않고 뒤에 다른 맞아. 물품들이 있어도 꺼내 쓸 수 있고 이래서 좀 저는 이런 부분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클립 부분이 독서대의 고전. 완전 제일 짱짱하고 제일 크고 제일 견고한. 두꺼운 이것도, 책도 잘 잡아주는 진짜 것 같아요. 이만큼 두꺼워도 되는 거네. 코스모스도 가능한. 아니야. 저 이게 진짜 이렇게 아마 저런 친구들은 조금 뭔가 각을 또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크고 안정적인데 투명해서 답답한 것도 덜하고 인테리어적으로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다 이렇게 예쁜 메모지 같은 거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위에 있던 책 다급하게 내렸잖아요. 네. 이 책 뭔가요? 이번에 교보문고하고 책의 날 에디션으로 제작한 카프카의 돌연한 출발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거는 편집자들이 하고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홍보할지 유통 과정을 마케터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서점하고 같이 에디션을 제작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카프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이런 말이 있는데 책의 날과 어울리게 책이란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을 좀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교보문고와 같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카프카 덕질 그냥 가능하다. 그냥 가능하다. 사인 뭐 기본이고 친필 원고, 드로잉, 화보, 편지 또 전용해 선생님의 카프카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시, 덕후의 시까지 실려있는 완전판. 완전판. 이 책에는 카프카의 단편이 32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굴이라는 작품이에요. 먹는 굴 아니지? 네네. 이렇게 땅굴. 이번에 저도 처음 읽었는데 화자는 약간 두더지, 오소리 같은 동물인데 끊임없이 집착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굴을 파거든요. 식량을 여기다 두어야 할까? 저기다 두어야 될까? 이 고민도 하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적을 두려워하면서 그 굴 안에서 굉장히 자신의 안전을 골몰해서 생각을 해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한 거예요.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밖에 나가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고립된, 거잖아요. 스스로 고립을. 사실 저는 결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요거는 직접 읽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 꼭 읽어보세요. 다음은 높이 조절 독서대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밑에가 스탠드형이냐 아니면 이렇게 클립형으로 되어 있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클립형이 조금 독특해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실제로는 이런 클립형은 처음 봐가지고 신기하기도 해서 바로 카페에 가져가 봤거든요. 생각보다 이 각도나 조절이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동그란 테이블에 띄워놓고 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옆에다 놓고 가도 얘가 이렇게 옮겨지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어요. 좋은데? 괜찮지? 그리고 내 책상도 그렇지만 공공 장소에서 이걸 썼을 때 뭔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고무 패킹이 다 안전하게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써도 될 것 같고 오늘 소개했던 거 휴대용 말고는 머리 부분이 가장 작고 플라스틱으로서 가장 가벼운데 여기 이렇게 날개처럼 확장이 돼서 큰 책들도 거치가 가능하겠다. 클립도 생각보다 견고하게 책을 잡아주는 편이어서 안정적으로 책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조립할 때 너무 빡빡하면 조작이 좀 불편해서 풀어놨더니 무거운 책을 했더니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밑에 육각렌치를 수납하고 있다가 이 조임새들을 좀 더 조이면 무거운 책들도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확실히 지지하는 판이 없이 여기다 고정을 시키는 거니까 책상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이 정도만 책상에 할애를 하면은 이 부분은 다 프리하게 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 다음은 신지모로 잡아라 거치대 스탠드형입니다. 사실 독서대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태선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공수해왔습니다. 독서라고 하면 당연히 종이책 독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전자책도 많이 읽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독서하면 꼭 앉아서 읽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사실 거의 누워있잖아요. 전 사실 누워있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집에 가서 책을 읽는데 또 앉아서 읽어야 하나. 누워있을 수 있는데 왜 앉아 있나.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눕도기들이. 엄청 많지. 저는 그 눕도기들을 대표해서 이 아이템을 강력 추천을 했어요. 제가 이제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되게 통증이 심했던 날 정자세로 누워서 있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책을 들고 읽기도 어렵고 앉아있기도 핸드폰을 봐도 사실 힘들잖아. 너무 팔이 어렵고 아프고. 해서 이제 이거를 구입했는데 이건 신세계다. 전자책도 세로로 보는 경우가 있고 가로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누워있는 자세에 따라서 이동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품은 뒤쪽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누워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맞출 때 이 부분이 편하고 밑에 지지하는 부분이 넓고 튼튼해서 이거를 침대 안으로 싹 넣으면 겉으로 보이진 않는다. 저도 이런 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눈이 더 필요한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고 팔도 자유롭고 게으른 친구들에게는 필수품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김없이 부장님 또 있지. 여기에다가 리모컨까지 쓰고 있다. 누워서 리모컨으로 넘긴다.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한 번씩 팔을 들어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진짜 귀찮거든. 한 페이지를 생각보다 빨리 읽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리모컨이 10,000원 정도 들여서 사면은 진짜로 누워서 그냥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누워서 또 전자책으로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있나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는 얼마 전에 알라딘에서 프로모션으로 체험판을 다운받아서 봤던 책이었는데 닐 셔스터먼의 수학자 시리즈라고 3권짜리 시리즈예요. 저는 그날 체험판 읽고 너무 재밌어서 그날 다 다운받아서 다 읽었는데 이 책이 북미에서는 200만 부 이상 판매되고 현재는 영화 제작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넷플릭스 영화 보는 것처럼 진짜 생생하게 그려진 이야기거든요. 소설이죠? SF 소설이에요. SF 소설. 세계관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세계는 인공지능이 진화해서 썬더헤드라는 슈퍼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이 노예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썬더헤드는 권력을 잡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순간에 재생 기능을 발휘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오히려 어디에 일자리가 필요하고 어디에 식량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공평하게 판단해서 사람들이 지배하던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공평하고 유토피아 같은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죽음이 없는 시기라고 명명을 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배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죽지 않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계속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수학자라는 집단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삭을 거둔다는 말처럼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명을 지닌 집단이에요. 죽음을 네,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학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죽음을 선택해서 그들을 수학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편에서는 시트라와 로원이라는 아이가 수학자의 견습생으로 발탁되면서 이 수학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이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죽음이 사라진 시대에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건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스토리는 재밌지만 철학적인 질문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김태선 마케터와 독서대 종결 문박싱을 진행해봤는데 문자TV 첫 출연 어떠셨는지? 오늘 너무 긴장했는데 너무 바빠서 제 긴장감을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떨린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막 2시간 뒤에 봤어.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고 혼자 그래도 이렇게 촬영하는구나 저는 처음 보기도 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역시 프로 유튜버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인스타그래머로 활동을 하시는데 얼굴을 드러내서 책 얘기를 해줄 일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일 긴장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글을 수정도 하고 좀 생각도 하면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라가면 이불킥을 해도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영원히 박제.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컸었는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PD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연주가 믿으세요. PD님들만 믿으면 된다고 그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색이 되는 PD들. 그럼 오늘 문화생활배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게스트와 신박한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